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여름이 시작이 되는 것 같죠? 장마도 지나고 이 햇살이 자결하는 진짜 여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는 좀 어떻습니까? 또 후덥지근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막 가슴이 설레이고 기대되지 않습니까? 올여름은 그 어떤 여름보다도 뜨거운 여름이 될 것이라 그렇게 예보들을 하는데, 이 태양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어떤 피조물에게서 날아올까요? 이 태양계에서 어떤 것이든지 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어디에서 풍겨나올 것 같아요? 태양계에서 태양처럼 강력한 것은 없을 거예요. 전부 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인 또 화학적인 어떤 그런 것을 약으로 삼지 않고 이 자연에 있는 천연계에 있는 치료제들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 당연히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태양 햇볕으로부터 날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 악성 피부 종양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 활용하면은 여전히 최고의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태양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사망의 광선이 될 수도 있고 치료의 광선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국제보건기구에서조차도 햇볕 보지 말아라, 선크림 짙게 바르고 다녀라, 여러 가지 흑색종이니 어쩌니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양심적인 학자들도 살아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햇볕을 피하고 하얀 피부를 가졌으면 귀족 계열에 집어넣고 가무잡잡하게 타면은 별 볼 일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하루에 20분만 햇볕 있는 곳을 거닐어도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이면서도 호르몬이라고도 불려질 수 있고, 그 하는 일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렇게 중요한 비타민 D가 한국 사람들은 70%가 결핍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50% 이상이 다 그 흔한 돈 하나 들이지 않고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비타민 D가 전 인류가 이렇게 다 부족해서 그 보잘것없는 코로나 가지고도 그냥 발발발발 기면서 두려워 떨게 만든 자가 누구인가? 제가 요즘 며칠 동안 태양 햇볕에 대해서 많은 유튜브 강의를 올렸지만 다시 한번 모든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진짜 햇볕이 어떤 종류의 질병들의 치료 효과가 있을까? 그저 막연히 이 병도 좋고 저 병도 좋고 그렇지만 이 태양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확실히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1시간에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질병들 햇빛이 답이다. 많이 찾은 것 중에서 잘라내고 12개만 좀 정신없이 빨리 달리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볕. 이 햇볕을 식물만 그 에너지를 받아 움켜쥐는 능력, 바로 엽록소가 있는 줄 알았더니 사람도 그 쏜살같이 날아가는 햇볕의 에너지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피부가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태양 햇볕을 어떻게 사용하면은 어떤 질병들이 치료될 수 있다고 그저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증명해 주는지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지금 한국 사람들도 4사람 중에 1사람은 암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질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 에너지는 햇볕이라고 하는 거예요. 햇볕이 피부를 두들길 때에 이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바뀌어지고, 비타민 D는 비타민이라고 썼지만 호르몬이라고 읽어요. 하는 일이 완벽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들은 각 세포마다 리셉터가 있어야 작동이 돼요. 모든 곳에 그 호르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초인종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모든 세포에게서 그 초인종이 발견이 돼요. 어느 누구든지 비타민이 다 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타민 D가. 그런데 그 비타민 D는 세포에도 초인종이 붙어 있지만 세포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에 DNA가 있는 핵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비타민 D는 모든 세포 속에 있는 핵에 또 비타민 리셉터가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그냥 그 집 마당까지만 놀러 가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자가 아니고, 그 집의 가장 안방 핵이 있는 곳까지 비타민 D는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유전자를 어루만지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유전자가 망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이 비타민 D는 모든 세포 핵 속에 있는 유전자를 조절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포 중에서 면역세포도 여전히 비타민 D가 세포 핵 속에까지 들어가서 망가진 유전자를 어루만져 줍니다. 이 면역세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세포를 공격하면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고, 우리 주변에도 이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분별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괴력까지 떨어져 버리면 코로나 바이러스한테도 죽는 겁니다. 암세포한테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거의 우리 국민들 70%, 80%가 30 이하입니다. 20, 18 수두룩해요. 그래서 공짜로 올 여름만 잘 보내도 내 몸을 임상실험하면서 이 수많은 논문들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 자결하는 태양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그 비타민 D는 암에 걸리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미 걸린 암을 치료하는데도 최고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Nutrition 2015년도에 그래도 학교에 있는 학자들이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논문 딱 서론을 보면 국제보건기구는 햇볕을 과도하게 받으면 흑색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암이 생기기 때문에 햇볕을 피해야 된다. 선크림을 바르고 가능하면 그늘진 곳을 다녀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서론을 기록을 한 다음에, 그러나 옛날 옛적부터
이 사람은 햇볕과 함께 살았고 햇볕이 주는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면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건 햇볕을 잘못 사용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 햇볕을 여전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겠다 하면서 아주 긴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몇 시간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저는 일단은 이 햇볕이 어떤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학자들이 발표를 했는지를 좀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논문을 간단하게 봅니다. 하나하나 다 보지는 않겠고 그 중에 여기 태양 노출이 여러 다른 유형의 암, 제1형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및 기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관련이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서 그 논문 한가운데 본문을 보니까 일광요법을 하면은 비타민 D가 증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암 발병률이 확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제 그건 자기들 말이 아니고 또 다른 많은 기존의 다른 학자들이 발표된 것 다 모아서 또 한참 써놓고 있어요. 햇볕 속에 자외선이 여러 가지 이 치료 작용들을 많이 하는데 UV B 파장도 있고 UV A 파장도 있고 C 파장도 있죠. UVC는 저쪽 하늘에 있는 오존층에서 다 걸러져서 하나도 안 내려와요. 그리고 UVA가 우리가 받는 자외선 중에서 9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흔히 UVA는 이 피부암이나 일으키는 그런 정말 못된 자외선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비타민 D를 만들어주는 자외선은 UVB 파장인데 얘가 비타민 D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UVB 이 자외선을 받았을 때 그 세기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확실히 암 발병률이 적다. 요즘에는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는 방법이 발달이 돼서 암 하나하나 가지고 뭐 별의별 방법으로 증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건 1900년대부터 논문이 나와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이 논문을 이제 연구를 했는가 하면은 지구 한가운데가 적도지요. 거기서는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서 하루 종일 자결을 하니까 자외선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도, 위도가 제로인 적도가 자외선이 제일 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암에 걸린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은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 데가 몇 도입니까 지금? 우리 있는데 여기가 38도예요. 여기가 38선입니다. 옛날에는 북한 땅이었어요. 이 속초가. 38도까지 올라가는데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여기 0도에서 10도, 30도, 50도 올라갈수록 어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릴까? 특별히 유방암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확실하게 모든 연구에서 발표하는 것은 위도가 높아질수록 자외선 이 조사량이 적을수록 암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미국에서도 저쪽 시카고에 사는 사람하고 저 아래 플로리다 사는 사람하고 유방암이 누가 더 많다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은 결장암, 유방암, 췌장암, 난소암, 뇌암, 방광암, 신장암, 다발성 골수종 이런 것들 어느 한 가지 암이 아니고 거의 모든 종류의 암들이 요 위도가 높아질수록 자외선의 양이 적을수록
더 발병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많은 연구들을 여기 링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1년도에 유럽에 있는 10개 나라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을 보니까 비타민 D, 활성화된 25HD 이 농도가 가장 낮은 사람들, 즉 비타민이 병원 가서 검사한 그 수치가 8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50, 좀 많이 있는 거죠. 30이 넘어야 정상이라고 그래요. 50인 사람들보다도 결장암에 걸릴 위험이 요것 하나만 가지고도 3배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 검사를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있지요. 껍데기만 가지고 자기는 건강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것도 어떤 병원은 또 검사 안 해줘요. 피를 따로 뽑아야 됩니다. 따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한 2만 원, 3만 원 주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 D 검사해 주세요 하면은 해줍니다. 자기 건 알아야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전보다 낮아요. 그래서 50인 사람보다도 8밖에 안 되는 사람은 결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3배나 높았고, 또 다른 연구 11건 이 메타 분석을 한 것을 보면은 5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45 정도 비타민 D 피 속에 흘러다니는 이 사람보다도 사람이 이 비타민 D가 더 높은 사람이 유방암 발병률이 그 하나만 가지고도 70%가 더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올 여름 어떤 때보다도 이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 가슴이 좀 설레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는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제대로 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어떤 질병들이 이 햇볕을 받으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나왔는지만 쭉 넘어가겠어요. 두 번째는 당뇨병. 한국 사람들로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합니다. 500에서 1000만 명. 그런데 이 햇빛을 받으면 만들어지는 그 비타민 D가 당뇨병에 안 걸리게 해주고 이미 걸린 당뇨병을 치료해주는 효능도 있다라고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Nutrition, 조금 전에 본 그 논문에 보면은 제2형 당뇨병 중에서도 2형보다 1형이 훨씬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햇볕으로 더 잘 치료가 되는 당뇨병은 그 어렵다라고 하는 1형 당뇨병이에요. 2형도 물론 치료된다고 하는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다른 데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까지 얘기하고 그냥 뭐 죽을 때까지 인슐린 맞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한 그 1형이 햇볕을 받으면은 치료가 된다니 무슨 뜻이에요? 1형 당뇨는 면역세포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췌장에 있는 요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 랑겔한섬의 베타세포를 자기가 공격을 해서 망가뜨렸기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병이에요. 아니면 적게 분비가 되든지. 그런데 햇볕을 받으면 콜레스테롤이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콜레스테롤이 자외선을 받으면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비타민 D. 그런데 비타민 D가 여기 췌장에 있는 요 랑겔란섬 베타세포를 망가뜨리는 머리가 살짝 돌아버린 T임파구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걔도 세포니까. 그리고 그 세포 속에 있는 잘못된 유전자를 딱 조절을 해주면은 얘가 정신을 차리고, 아니 내가 왜 내 랑겔한스의 베타세포를 공격하고 있지? 하고 정신만 차리면 그날로 1형 당뇨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형 당뇨가 치료가 이 일광욕을 통해서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할 때마다 태양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은
태양 하나만 받으면 다 치료될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팩트화된 모든 걸 통합적으로 해야만 그런 차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태양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 아까 읽었었던 그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Nutrition 여기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비타민 D가 낮았는데 일광욕을 하면서 수치를 높여줬다. 그러면은 1형 당뇨병 위험이 확실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비타민 D는 햇볕의 자외선이 더 적게 쪼여지는 북위로 올라갈수록 1형 당뇨병이 더 많이 걸리고 그리고 1형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은 겨울철에 더 심하다는 겁니다. 왜? 햇볕이 적으니까. 또 미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활성화된 비타민 D가 14보다도 더 적은 사람들은 40 이상인 사람들에 비해서 1형 당뇨병에 걸린 그 발생률이 3.5배나 더 높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햇볕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확실히 더 잘 걸린다는 것입니다. 3.5배나 돼요. 또 큰 코호트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이 피 속에 있는 활성화된 그 비타민 농도에 반비례해서 이게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당뇨병은 더 적게 걸린다는 겁니다. 반비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그러면은 보리밥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보리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먹고 맨날 방에서만 있지 말고 햇볕도 좀 사용을 하면은 당뇨병 같은 것은 한두 주 만에 딱 혈당이 조절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비타민 D를 높여주면은 제1형 당뇨병 발병률이 현저하게 감소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햇볕을 받으면서 비타민 D 수치를 높여주면은 신부전증, 만성 사구체 신염, 투석 직전의 사람들, 특별히 신장 기능이 안 좋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햇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비타민 D가 아까 막 25 어쩌고 복잡하게 자꾸 쓰죠. 비타민 D라고 안 하고 그냥 음식으로 먹었을 때 들어온 비타민 D는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얘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1차로 간에서 활성화돼야 되고 그리고 신장에서 활성화가 돼야 제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신부전증이 왔어요. 사구체 신염이 왔습니다. 아무리 비타민을 먹어줘도 소용이 없어요. 주사 맞아도 소용이 없어. 그걸 활성화시켜주는 신장이 지금 기능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장이 나쁜 사람들일수록 비타민 D 수치가 좀 올라갔을지는 모르지만 활성화된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비타민 D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장 하나 나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가 같이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 2022년 바로 몇 달 전 지난 1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당뇨병성 신병증에서 비타민 D의 역할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에 포도당이 끈적끈적하게 많이 흘러다니니까 이 신장에 피를 걸러주는 모세혈관 실타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피가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끈적끈적하니까 여기 사구체라고 하는 신장의 모세혈관을 통과하는데 그만큼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보다 거기서 막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은 신장이 그냥 아주 철로 만든 사람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같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이 먼저 와가지고 신장병까지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같이 짝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아요.
그런 것을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뇨병 때문에 합병증으로 신장병이 찾아온 것을 당뇨병성 신병증이라고 그러는데 그 경우에 이 비타민 D가 신장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또 회복시켜주는 일까지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신장이 자기 일을 다 하지 못해서 비타민 D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함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은 이 당뇨병성 신장병은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고 또 1형 당뇨병 또는 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비타민 D까지 부족했다? 그러면은 당뇨병성 신장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장까지 좀 나빠지기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비타민 D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장 손쉽게 하루에 한 20분만 봐도 충분 양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신장을 도와주는데도 비타민 D가 굉장한 일을 한다. 또 여기 British Journal of Rheumatology 1998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만성 신장 질환에서 비타민 D와 자외선 노출, 신장이 이미 이제 신부전증이 있는 사람들이 햇볕을 보면서 자외선을 더 많이 봤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고 보니까 사구체 여과율 EGFR 그 사구체 그가 얼만큼 신장에 있는 사구체가 신장을 얼만큼 더 이렇게 여과시켜 주느냐 이제 투석을 언제 하느냐는 것에 이제 관심이 있을 때쯤 되면 그 숫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한 10 이하가 떨어지면은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주는 건 별로 없어요. 뭐 약을 준다고 해도 다시 좋아지게 해주는 약은 없습니다. 어떤 병원을 가도 어떤 전문의를 만나도 그냥 조금 늦게 나빠지게 해주는 것 정도. 그런데 그 사구체 여과율이 많이 떨어졌든지 신장 기능이 아주 사라졌든지 그런 사람들은 조사를 해보면은 그것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 활성화된 그 비타민이 계속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신장에서 얘들을 활성화시켜 주니까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독일에서 연구한 이 논문인데 12년 동안 신장이 이미 나빠서 혈액 투석을 하든지 복막 투석을 하든지 신장 이식을 하든지 이런 사람들을 12년 동안 추적하면서 이 비타민 D 수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연구한 이런 논문인데 그 논문을 보면은 그 신장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능이 약해진 사람들의 70%가 활성화된 비타민 D가 20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장 환자도 신장이 망가진 것이지 피부가 망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햇볕을 보면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힘이 없다고 방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독일에서는 그러면 투석하는 것만 하지 말고 햇볕을 보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방에서 태양에서 나오는 비타민 B, UVB 파장만
딱 나오게 하는 램프들이 요즘 많이 이제 만들어져서 판매도 되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전신을 쪼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인공 램프에게 주 3번 정도 서서 이렇게 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2개월 내지 3개월 지나니까 그 활성화된 비타민 D가 35% 내지 50%가 증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이었던 사람이 50%가 됐다는 얘기는 30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뭐 2년도 아니고 한 2개월만 해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밀도를 계속 3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이제 이 비타민 D가 충분해졌으니까 우리가 먹으면서 들어온 칼슘을 비타민 D가 또 뼈에 가서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면서 신장 환자들은 골밀도 값도 자꾸 이제 낮아져요. 그런데 그게 여전히 유지가 되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완기 혈압이나 심장 박동 이런 것들이 계속 정상화되든지 좋아지든지 하더라. 그래서 신장이 약하면 피부를 더 활용을 하자. 4번째, 햇빛 비타민 D는 고혈압.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한 33% 이상이 다 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이나 심장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Current Protein Peptide Science 2019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이 비타민 D와 비타민 D 수용체, 비타민 D가 있어도 수용체가 없으면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혈압을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뭔가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논문인데 이 비타민 D가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요, 자가면역 질환, 또 염증 질환, 혈관 신생 및 혈관 세포 활동에서도 조절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쪽에 문제가 있을 때에 여기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조절해 주는 것이 비타민 D니까 햇볕을 받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자들은 혈관을 보니까 혈관의 이 세포 중에서 비타민 D 수용체가 안 붙어 있는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혈관을 딱 보니까 혈관 내피세포, 혈관 평활근 세포, 심장 근육세포, 여기에 비타민 D를 어서오세요 하고 타라는 초인종이 무수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쓸데없는데 붙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러면 얘들이 잘못돼서, 즉 이 혈관의 근육이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이완되지 않으면 그게 동맥경화증이고 그게 고혈압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타민 D가 들어가면은 그 초인종을 누르면서 또 왜 그렇게 목이 뻣뻣하고 경직하니? 좀 부드럽게 좀 풀어줘라. 그럼 혈관 쫙 늘어나면서 그냥 혈압이 내려가는 거예요. 또 쉽게 생각을 해도 햇볕을 받으면 그 자외선이 내 몸에 있는 무엇을 활용해서 비타민 D로 바꿔준다 그랬어요? 콜레스테롤. 혈관이 괜히 목이 굳은 게 아니에요. 괜히 딱딱하게 굳은 게 아니고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서 생긴 것인데 비타민 D가 생겼다는 얘기는 그 콜레스테롤을 빼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동맥경화증이 호전되고 당연히 이 협심증이나 고혈압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비타민 D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고혈압과 심장병과 뇌졸중, 이 혈관에 관계된 순환기 계통 질병들에 도움이 되는지 3가지를 여기 얘기해 줬는데, 첫째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계, 얘들이 막 활성화가 되면은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햇볕을 받으면서 비타민 D를 높여주면은 조금 진정해라.
너무 긴장하지 말고 얘가 막 긴장하는 걸 막아줘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두 번째는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은 콜레스테롤하고 손을 잡아서 산화 콜레스테롤이 되고, 얘들이 혈관 이 점막세포를 찢어버리고 거기에 자꾸 달라붙으면서 동맥경화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진정시켜주면서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또 혈압을 최종적으로 그 자체가 낮아지게 조절을 해주면서 언제나 일정한 혈압이 잡히도록 이 비타민 D가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은 혈압이 높아져요. 비타민 D는 바닥에 남는데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 혈압계에다가 팔뚝만 집어 넣는다고 답이 나옵니까? 햇볕을 보라는 거예요. 나가서 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 또 다섯 번째, 햇볕 비타민을 높여주면은 건선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옛날부터 이 건선을 치료해주는 요양원이 1900년대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것도 면역력이 약해져서 찾아오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서 무슨 연고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 가서 뭔가 딱 약을 먹으면 기가 막히게 좋아져요. 그거는 무슨 약인데 이렇게 효과가 좋아요? 스테로이드입니다. 면역세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피부를 공격해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항생제도 1도 좋아지질 않습니다. 어떤 병원균이 지금 만든 염증이 아니니까.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주면은 기가 막히게 호전되는 이유는 그 면역세포를 죽이는 약을 준 거예요. 억누르는 약입니다. 면역 억제제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은 척하고 보이는데 이 질병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질병인데, 면역력은 하나는 살상력, 하나는 분별력인데, 분별력은 지금 떨어졌고 살상력은 살아있을 때 자가면역 질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답은 뭡니까? 약해진 분별력을 높여줘야 되는데 살상력을 죽여. 죽어도 치료가 안 됩니다. 그 약 계속 줄 수도 없어요. 우선 그냥 좋아질 때까지 하도 답답하니까 준 것이지 조금 먹다 끊게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죽었다가 약을 끊으면 좀 좋아지겠죠. 얼마 지나면 또 공격해서 또 이게 재발이 돼. 그럼 병원 가면 또 죽여. 절대로 면역세포가 좋아질 수가 없고 평생 가는 경우를 봐요. 백투에덴에서는 그 약해진 분별력을 회복시켜주면서 약을 끊고서도 근본적으로 좋아지게 해주는 방법을 하는데, 건선 환자들이 여기 많이 왔어요. 눈 뜨고 보질 못합니다. 이쪽 자가면역계통 피부병 환자들의 특징이 여기 와서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을 하면 더 나빠집니다. 왜? 병원에서 계속 죽이다가 왔거든요. 그 약을 끊고 면역세포를 좋아지는 쪽을 하니까 얘가 좋아지면서 다시 공격하는 요 단강을 건너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근신이 막 짓물러가지고 그 방에 가면은 발바닥까지 다 짓물러가지고 걸을 때마다 피가 나서 방바닥이 피가 다 묻어 있어요. 그리고 찐덕찐덕한 상태에서 얘가 또 이제 마르면 딱정이가 됩니다. 부스럼이 떨어지는데 아침에 가서 이렇게 쓸어보면 컵으로 한 컵이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본인은. 여러분, 저는 이 질병이 믿음으로 치료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합니다. 내가 그 환자 입장이라도 그 정도 되면은 때려치지. 그런데 여기에서 앉아서 들은 이 말씀을 믿고 그 고비를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지만 넘어가야 된다. 약 먹어본 건
수십 년 해봤거든요. 보통 3주, 4주째 변화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싹 깨끗해지는 것을 봅니다. 클리니컬 러머톨러지 2016년 이 9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건선에 대한 자외선 비방사선 요법. 여기 보니까 이 건선이 T세포 때문에 생긴다라고 돼 있고, 이 건선을 오래전부터 치료에 효과가 있었던 방법은 광선요법이다. 일광요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선요법은 건선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 중 하나이다라고 이 논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Frontiers in Medicine 2020년 3월 달에 발표된 것도 보니까 덴마크에도 이 건선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 여행을 갑니다. 덴마크는 좀 위에 있죠? 위에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쪽 사해 바다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그것을 건선 치료 여행이라고 그러는데 18명을 데리고 오면서 이 4주 동안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거기 가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벗고 노는 겁니다. 사해바다에서. 그냥 벌거벗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금물로 목욕하는 겁니다. 그렇게 4주 있다가 오는 건데 조사를 해보니까 첫날보다도 건선 부위의 그 중증도를 조사하는 설문지가 있어요. 그냥 뭐 하여튼 얼마나 심하냐, 얼마나 가렵느냐 뭐 이런 걸 이제 검사한 그 점수가 4주 만에 13점이 죽겠다는 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13점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피부에 대해서 가려워 죽겠다고 하는 건 삶의 질이 떨어진 거고 살만합니다. 이걸 또 점수화시킨 것을 보니까 이 환자의 삶의 질이 총체적으로 4주 거기 갔다 와서 향상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결과를 보니까 치료를 이제 종료한 뒤에 그냥 느낌으로만 좋은 단계가 아니고 피부니까 눈에 보일 정도로 피부 증상이 호전되기까지는 평균 93.8일이 걸리더라. 3개월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냥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백투에덴에서는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은 한 3, 4주째부터 요 정도는 나오고 3개월이면 거의 마지막 딱정이야 떨어집니다. 자, 6번째. 또 햇볕 비타민은 아토피, 뭐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다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비슷비슷합니다. 여기 보니까 2002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여기도 이 카나리아 제도, 이 햇볕이 좀 많이 들어오는 데로 가서 이 아토피 환자들이 그냥 일광욕 하나만 하러 가는 치료법이에요. 그거 보면 참 이 백투에덴은 복을 받았어요. 그죠? 그건 그냥 덤으로 피골 계곡에 사는 거고 그 외에 또 증명된 여러 가지를 좀 같이 하지 않습니까? 216명을 데리고 여기서는 3주 헬리오 테라피, 헬리오가 태양이란 뜻이에요. 일광요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2주 뒤에 3개월 뒤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아토피염 중증도를 검사하는 그 검사 지수로 보니까 2주 후에 70%가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3개월 후에도 여전히 끝나고 집에 갔는데도 도로 돌아간 게 아니고 한 45% 정도는 감소된 정도로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백투에덴에서는 음식과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서 완전히 좋아지게 합니다. 여기 와서 완전히 좋아진 사람들이 많아요.
7번째, 알츠하이머가 예방이 된다는 겁니다. 비타민 D, 햇볕을 받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눈이 좀 동그래지죠? 공짜예요, 공짜. 자, 여기 보니까 이 비타민 D가 높아지면 알츠하이머가 확실히 덜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개의 이 후향 쪽 코호트 연구하고 7개의 전향 쪽 코호트 연구를 한 것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연구 대상이 28,354명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비타민 D가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를 가지고 누구한테 치매가 더 많이 왔는지를 조사한 것인데 이 치매에 걸린 사람이 1953명이 있었고 그냥 또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사람이 1607명이 걸렸는데 이제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니까 비타민 D가 10에서 20 정도 있는 사람들 30 이상이 정상이니까 좀 부족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정상인 사람들에 비해서 1.09배가 높았고 알츠하이머에 걸릴 이 위험은 1.19배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10도 안 되는 사람, 결핍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1.33배까지 올라갔고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은 1.31배까지 올라가서 요 혈중 비타민 D 어떻게 하면 올라간다 그랬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햇볕 받으면 돼. 그럼 얘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치매는 덜 걸린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8번째, 햇볕을 받으면서 비타민 D가 올라가도록 해주면 파킨슨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메디컬 사이언스 모니터 2019년 1월 달에 발표된 연구를 보니까 여러 8개 연구를 다 종합해서 메타 분석을 한 연구인데요. 이 비타민 D가 30보다 부족하다. 그런 사람들은 파킨슨에 걸릴 그 확률이 1.77배가 더 높다는 겁니다. 1.77배. 그리고 20도 안 된다. 아주 결핍됐다. 그런 사람들은 2.5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파킨슨에 걸릴 가능성이 이 비타민 D하고 이렇게 관계가 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 중에서 제가 자세히 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올라가죠. 그러는 사람들은 햇볕 받은 것만큼 비타민 D가 피 뽑아보면 올라갔고 그만큼 파킨슨 질병이 호전이 됐어요. 그런데 비타민 D를 주사로 맞든지 알약으로 먹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먹든지 주사를 맞으면 혈중 비타민 D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먹었는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햇볕을 일광욕을 받아가지고 비타민 D가 올라가게 한 사람들은 이 파킨슨에 걸릴 가능성이 오즈 레이쇼가 0.02밖에 안 돼요. 즉 98%가 더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사로 맞았든지 알약으로 먹어서 검사해보면 비타민 D 수치는 높아. 50, 60 나와. 여기 보니까 비타민 D 보충제를 사용했던 얘기죠. 그랬더니 혈중 비타민 D 수치는 높아졌어. 당연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운동기능 장애는, 즉 파킨슨 환자는 이 운동기능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떨린다든지 요건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 놀아나면 안 돼. 그냥 몇 개 딱 먹으면 올라가고 주사 한 방 맞으면 올라가고 이게 또 비타민 D가 지용성이라서 정상보다 높이 올라가면 기름에 찌들어가지고 안 나가면서 부작용이 심각해요. 막 사망률이까지 막 맞는 거야.
그런데 햇볕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비타민 D는 절대로 정상 이상은 안 만들어져요. 이 자연계는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로는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그 치료 효과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9번째, 당연히 골다공증이 치료되겠죠. 비타민 D는 혈중 칼슘을 뼈에 가서 달라붙도록 해주니까 비타민 D 만들어지는 것만큼 뼈가 튼튼해질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이 11개의 논문들을 다 모아서 평균을 내는 메타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비타민 D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 굉장히 결핍됐죠. 정상인 사람들에 비해서 뼈 골절률이 0.93, 상대 위험도가 지금 비타민 D가 지금 수치가 적은데 햇볕을 받으면서 그게 10씩 올려줄 때 10 올라갈 때마다 골절률이 0.93이 된다. 즉 7%씩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고관절 부러지면 심각하죠. 고관절 부러지는 것이 0.8이니까 1이면 똑같은 건데 20%씩 줄어든다. 10 올라갈 때마다. 굉장한 거죠. 10번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황달이 대부분 있죠. 그런데 아주 옛날 옛적에 이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가 여기저기 이제 태어나서 누워 있는데 저쪽 햇볕이 들어오는 유리창에서 누워 있던 아이가 이게 금방 낫는 거예요. 간호사가 우연인가 하고 자리를 바꿔놨더니 그 자리만 오면 요게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병원이고 신생아 황달에는 햇볕을 쬐이게 하는 게 처방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 햇볕을 받으면은요 자외선이 적혈구가 4개월 동안 살고 이제 죽는데, 죽으면 빨간 적혈구가 누리끼리해져요. 명찰로 바꿔답니다. 적혈구가 아니고 이제는 시체니까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 빌리루빈이 대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다 버려지니까 대변색이 빌리루빈 누런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간으로 가지고 가서 여기에서 그 빌리루빈을 지방질을 소화시키는데 꼭 있어야 될 담즙산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간이 뭔가 문제가 있고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 빌리루빈을 담즙산으로 못 바꿔주니까 바꿔지지 않은 이 빌리루빈이 피 속에도 많이 흘러다니면서 얼굴이 노란해지는 황달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햇볕 받으면 그 빌리루빈을 딱 자외선이 처리를 해주니까 황달도 좋아지고 그만큼 간은 부담이 줄어들면서 간 질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근데 이 논문은 저 후진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이 신생아 황달이 보통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무슨 약으로만 치료하려고 하면서 얘들을 고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쪽 비슷한 논문이 많더라고요. 이제는 자꾸 햇볕 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 하지 말고 분명히 효과가 있고 돈도 안 들고 니네가 다 지원해 줄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제는 황달 치료에는 햇볕을 보라고 하자. 요런 논문이에요. 자, 11번째는 비타민 D가 임신 중독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Nutrition 2015년 판에 보니까 일광욕을 하면은 비타민 D가 많아지는데 비타민 D가 이 산모에게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
요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결핍된 산모는 자간전증, 바로 임신 중독증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혈압이 올라가요. 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산모가. 그래서 이 산모도 아이 배기 전에 햇볕 좀 보면서 비타민 D를 좀 충분히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산부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치은염, 또 치주 질환, 그리고 또 태아가 잘 안 자라고 또 이 시합 쪽에서 손상이 올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그렇게 비타민 D가 부족한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도 비타민 D가 부족한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바이러스 감염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임신 중에 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들은 조산 위험이 61% 정도가 낮아지고, 그리고 고혈압 합병증 위험이 47%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비타민 D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40 정도 비타민 D가 피 속에 좀 흘러다니도록 해주면은 조산이 한 50%가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면서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여기 2013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요, 자가 면역 질환은 결국은 이 조절 T인 파구가 작동을 제대로 못하면서 TH17이라고 하는 인터루킨 17번 항체를 만들어내면서 자기 몸의 조직을 공격하는 요 T인 파구를 억제해주지 못하고 조절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밝혀졌는데, 이 논문에 보면은요, 햇볕을 받으면은 비타민 D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요, 첫 번째, 활성화된 비타민 D가 이 나이브 CD4T인 파구,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전쟁에 나간 적이 없는 그냥 순수한 T인 파구예요. 얘가 훈련소에 가서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보병이 될 수도 있고 해병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TH17이라고 하는 요 T인 파구는 얘가 너무 과도하게 많았을 때에 인터루킨 17번이라고 하는 무기를 만들어내면서 자기 조직을 공격을 해요. 대부분의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은 이 TH17 T인 파구라고 하는 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인터루킨 17번이라고 하는 항체가 너무 많이 쏟아져 다니고, 얘가 자기 피부를 공격해서 루푸스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간병도 만들고. 그런데 이 비타민 D는 조절해주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 있는 유전자를 딱 조절을 해서 고치는데, 이 나이브 원초적인 T인 파구가 내 몸을 공격하는 17번 T인 파구로 자라지 못하게 억제해주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 너무 그쪽으로 많이 가면 안 되니까 너 지원서 취소해 하고 억제시켜요. 또 한편으로는 이 조절 T인 파구는 자꾸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너 가능하면 이쪽으로 지원을 해라. 그래서 이 원초적인 T인 파구가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절 T인 파구를 더 강하게 해주고, 또 자가면역 질환을 악화시켜주는 TH17 T인 파구는 자꾸 억눌러 주면서 이중으로 TH17이 많으면 염증이 많아져요. 염증은 줄어들게 하고
조절T 임파구가 강해지면은 자가 면역을 억제해 주니까 자가 면역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올 여름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햇볕을 받을 수 있겠죠.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진짜 어떤 전문가가 우려하는 것처럼 사망의 광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 의학자들이 연구해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일광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화상을 입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따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올 여름을 좀 기대하시고, 그런데 옷 입고 일광욕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벗고 해야 돼요. 근데 벗고 알몸으로 햇볕 받을 때가 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백초에덴 뒤에 있는 피골 계곡에 올라가면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여지지 않는 선녀탕이 있고 나무꾼탕이 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계곡물에 탁 물을 담그고 누워 있으면 신선이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이고, 거기서 홀라당 벗었는데 계곡에서 올라오는 그 산들바람을 피부로 느껴보면 너무 좋아요. 그렇게 그저 놀러 온 것처럼 지내다 보면은 면역세포가 강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나를 평생 괴롭히던 질병들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미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들로 주먹 많은 암덩어리가 사라졌다라고 간증도 하고, 평생을 아토피로 고생을 하고 사회생활도 어려웠던 사람들이 그냥 완전 아주 백옥 미인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 12가지만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없어요. 여기까지 얘기한 것이고, 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햇볕과 함께 만들어진 비타민 D가 치료를 해주는 효능이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100세 이상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